얼마 전 영화 기생충이 제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의 쾌거였죠.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늘 존경해오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현을 숨기지 않아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봉준호 감독의 멘트에 따라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정말 훈훈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영화 아이리시맨으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었는데요. 작품상, 감독상 등을 포함 무려 10개 부분 후보에 올랐는데 맙소사, 이 콧대 높은 아카데미 같으니 그를 감히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리시맨은 제가 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무관에 그친 건 꽤나 충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 여러 부분 후보에 오르고도 무관에 그친 영화들이 예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영화가 무관이야? 싶은 영화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에는 시드니 폴락 감독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등 7개 부분을 석권했던 해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어린 마음에 참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었네요. 이 영화가 시상식에서 7번 호명받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동안 영화 컬러 퍼플 팀은 단 한 번도 호명되지 않은 채 시상식에 들러리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였죠. 3년 전인 제55회에서는 E.T.로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 여러 부분의 후보에 올랐지만 음향상, 시각효과상 등 주로 기술상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컬러 퍼플은 아마 아카데미를 저격한 그야말로 작정하고 만든 작품이었을 겁니다. E.T.로는 후보에 오르지 못했던 여우주연상이나 여우조연상 등 연기 부분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겠죠. 후보가 발표되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아마 뒷목을 붙잡았을 겁니다. 기대했던 작품상을 비롯해 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여우주연상에, 배우 마가렛 에이버리와 오프라 윈프리가 여우조연상에 동시에 후보에 올랐고 무려 11개 부분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감독상 후보에서는 자신이 제외된 것을 발견했을 테니까요. 아카데미의 스티븐 스필버그 패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당일날 컬러 퍼플은 단 한 번도 시상식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다른 후보의 수상을 눈물겹게 바라봐야만 했죠. 이를 두고 아카데미 협회가 이유 없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시기한다는 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한동안 이 사건을 두고 말들이 참 많았죠. 분명 실망이 컸을 스필버그 감독이었겠지만 그럼에도 관객들은 우리가 만든 영화를 즐길 것이라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우주연상 정도는 줘도 어땠을까 싶은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니 흑인 배우들에게 꽤나 인식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지금 생각해도 울분을 토하지 않을까 싶네요. 배우 겸 감독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여자 스필버그라 불릴 정도로 아카데미에서 냉대를 받은 프로의 인물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상을 받은 건 딱 한 번 있었죠. 1969년 제41회 시상식에서 그녀는 영화 파니걸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겨울의 라이온의 캐서린 헵번과의 공동 수상으로 살짝 빛이 발했었습니다. 제대로 그녀의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싶었던 해가 바로 1992년이었으니 무려 23년 만에 아카데미 시상식장에 제대로 서 보는구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 사랑과 추억이 작품상 후보에 오르고도 감독상 후보에서는 탈락하게 되면서부터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하나둘씩 수상자들이 결정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혹시나 기대했던 각색상까지 모두 영화 양들의 침묵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디즈니의 장편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 최초로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했다지만 그럼에도 주제가상과 음악상은 거머쥐었거늘 영화 사랑과 추억은 그렇게 잘 만들고도 결국 트로피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하는 무관의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10개 부분 후보에 올라 최다 후보 지명에 영예를 안았던 영화 벅시도 겨우 미술상과 의상상만 챙겼으니 이 해의 주인공이었던 영화 양들의 침묵은 그야말로 여럿 울림골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양들의 침묵은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뛰어난 스릴러가 아닐 수 없었기에 감히 사랑과 추억의 무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진 운이 나빴다고 해서 위안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이후로 배우 겸 감독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이름은 아카데미에서 더 이상 호명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이버 영화 섹션에서 9.88이라는 전무후무한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평점은 몇백 명이 매긴 평점이 아닌 무려 1만 8천 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투표한 결과죠. 웬만한 네티즌들은 일부만 9점을 매기고 대부분 10점을 매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영화가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관으로 돌아갔다면 믿어지실런지요?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강하게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든 영화 쇼생크 탈출은 작품상을 비롯해 배우 모건 프리먼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그 밖에 각색상, 촬영상, 음악상, 음향상, 편집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도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네요.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하면 무관에 그치는 징크스가 있었나 봅니다. 어찌됐든 이 해에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지극히 미국적인 이 영화에 아카데미 회원들은 거의 몰표를 던졌죠.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편집상, 각색상 트로피를 가져갔고 심지어 시각 효과상까지 가져갔습니다. 사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정식 개봉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에는 크게 인상적인 여론몰이를 하지는 못했었죠. 개봉 이후 천천히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대기만성형 케이스입니다. 처음부터 이 영화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도 포레스트 검프보다 이 영화가 작품상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아카데미가 저지른 실수 중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컬러 퍼플, 사랑과 추억, 쇼생크 탈출 이 3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무관에 그친 영화들, 또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나머지 3편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추억의 영화들 위로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사랑과 추억을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진지하고 과감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